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자, 오늘 명순권 TV. 오늘은 임팩트 팩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한 5일 전인가요? 새로운 임팩트 팩터가 발표되었습니다. 임팩트 팩터라는 것은 쉽게 인용지수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영향력 인자, 영향력 계수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이 임팩트 팩터라는 것은 어떤 과학 저널들, 의학 학술지에 해당 분야에서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저널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임팩트 팩터는 해당 저널에 논문이 실렸다면 그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의해서 참고문으로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되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저널 학술지에 임팩트 팩터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분모에는 인용 가능한 아이템의 수입니다. 여기서 아이템이라는 거는 해당 학술지에 발표된 원저, 오리지널 아리클, 일반 그 연구 논문이죠. 혹은 이제 그 어떤 해당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기존에 나왔던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리뷰 논문, 종설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이터블 아이템의 숫자를 그 분모에다가 넣는데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 임팩트 팩터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은 올해가 2019년 6월이니까요. 올해 2019년 거는 계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최근 게 2018년도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임팩트 팩터가 바로 며칠 전에 발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도의 임팩트 팩터라는 의미는 해당 연도 2018년도에 바로 직전 2년 2017년과 2016년에 그 해당 학술지에 발표된 사이터블 아이템 논문의 숫자를 다 더합니다. 여기 분모에 보면 2016년도에 발표된 논문이 192개고 2017년도에는 162개입니다. 그럼 합치면 361편의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2년 동안 그 논문들이 2018년도 한 해에 몇 번 인용이 되었냐는 것이죠. 분자에 보면 2018년도에 2016년 논문들은 5,768번 인용이 되었고 2017년도 논문들은 4,197번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합치면 9,965번 인용이 된 거죠. 즉 논문 한 편당 위에 보시는 대로 27.6회 인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국제학술지들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SCI 학술지, SCI급 학술지 혹은 SCI급 저널 이렇게 얘기를 하죠. SCI라는 건 뭐냐면 Science Citation Index, 즉 과학 인용 색인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SCI는 사실 1964년도에 유진 가필드라는 사람이 Institute of Scientific Information, ISI라는 사설기관을 설립해서 그 당시에 국제적인 학술지들, 그 저명한 학술지들을 각 학술지마다 분석을 해서 그 해당 논문들이 참고 문헌을 분석을 해서 해당 논문이 몇 편이나 인용이 됐는지 이런 그 통계 발표를 여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SCI급에 해당하는 학술지는 사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현재 대략 한 4,000개 정도의 저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4,000개 저널에 대해서 뭐 CD로 이 인용 지수를 발표하고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널 숫자도 과학학술지 저널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SCI 말고 하이픈을 쓰고 expanded, 즉 SCI2라는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대략 한 9,000개 내외 정도가 되는데요. 이전에는 사실 SCI랑 SCI2에 등록된 저널들마다 뭐 차이가 있다, 수준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SCI나 SCI2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SCI2에 해당하는 저널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과학과 기술 분야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질적 수준이 높은 저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 9,000개 정도에 해당하는 SCI2급 국제 학술지 평균 임팩트 팩터가 얼마나 될까 보면 대략 계산을 해보면 3에서 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예시로 보여준 이 저널 임팩트 팩터 같은 경우는 27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임팩트 팩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임팩트 팩터는 2018년도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BMJ 연구과학 저널의 임팩트 팩터입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학술지들 대략 어느 정도의 임팩트 팩터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유명 SCI급 국제의학 학술지들의 임팩트 팩터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ID 패스워드가 있다면 들어가게 되면 이 임팩트 팩터를 알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Browse by Journal 누르고 여기 이렇게 보면 디폴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일반 의학 저널인데요. 여기 보면 전체 한 9,000개 SCI급 국제학술지 중에 제일 1위는 바로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라는 종양학 저널입니다. 여기 저 파란색 보면 저널 임팩트 팩터가 무려 223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실은 이 저널은 2개월에 한 번 정도 발행이 되고요. 논문 숫자도 한 이슈당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몇 개, 한 3-4개 정도 나오고. 하지만 많이 인용이 되는 이유가 종양학 분야에서 어떤 치료 가이드라인, 최신지견을 정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인용이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또 2등을 보면 Nature Reviews Materials. 사실 그 전까지는 2위가 항상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었는데 3위로 밀려났는데 지금 Nature Reviews Materials 같은 경우는 임팩트 팩터가 74.4 상당히 높습니다. NEJM도 70점. 보통 NEJM이 항상 70대 정도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4위가 란셋 59.1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10위 안에 드는 건 다 이제 네이처의 자매지들이네요. 50점대가 많고. 그 다음에, 특기할 만한 거는 9위에 자마가 올라와 있네요. 51. 자마는 이제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이라고 해서 미국 의학협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위, 11위, 12위까지도 다 네이처급이고요. 13위가 바로 이제 43 네이처 저널이고, 사이언스가 그 연이어서 41 임팩트 팩터를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셀 같은 경우도 18위에 해당하고요. 란셋 온콜로지 같은 경우는 란셋의 또 자매지인데 이거 35로 굉장히 높네요. 이거 란셋 온콜로지는 만들어진 지가 한 10년인가요? 이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세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 뒤로 사실 제가 이런 뭐 높은 임팩트 팩터 높은 저널에 뭐 NEJM도 내보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억셉트 논문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참고로 NEJM 같은 경우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작년에 1월 달에 칼슘과 관련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메타 분석 냈었는데 리젝트 안 되고 리뷰까지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3주 만에 리젝트가 돼서 좀 안타까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점대에 36위 Journal of Clinical Oncology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발행되는 임상 종양학 저널인데요. 무려 28.2입니다. 사실 제가 2009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 학술지에 휴대전화 사용하면 종양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환자 대증원 연구 결과 23편을 종합한 메타 분석을 여기에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79편의 논문 중에서는 가장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뒤에가 38위가 BMJ가 있네요.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이 학술지도 27.6으로 좀 올랐어요. 제가 사실 2013년도에 제 박사학위 저널 메타 분석 논문을 여기 BMJ에 게재를 했었습니다. 주제는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 없다라는 메타 분석이었죠. 그리고 쭉 내려와 보면요. 뭐 저랑 관련된 논문을 보면 좀 더 내려가서 circulation 이런데 제가 뭐 서미션을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뭐 억셉트가 안 됐습니다. 쭉 내려가면 그다음에 자마 인터널 메디슨 74위 자마 인터널 메디슨인데 이것도 20.7인데 이것도 2011년도인가요? 제가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이
옛날 이름입니다. 이 저널에 제가 메타 분석 실은 적 있죠. 오메가3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 없다는 메타 분석. 여기에 실었었고요. 152위에 에너지 오브 온콜로지가 있습니다. 14.1로 많이 상승했네요. 제가 이 에너지 오브 온콜로지에는 2편인가 3편 정도 지금까지 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 6, 7 이 정도였어요. 한 7, 8년 전에. 근데 최근 들어 14까지 많이 올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의학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높은 저널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